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에는 블랙록, 이번 주는 피델리티에서 뭔가 큰 소문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 살펴보시죠. 지난 주죠. 블랙록 현물 ETF 신청은 사실 매우 큰 호재 뉴스로 작용을 했고요. 실제로 비트코인 등 주요 크립토 가격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건 팩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블랙록에서 ETF를 신청을 여러 번 했겠죠. SEC에 신청을 했을 때 그것들이 승인될 확률 무려 99.8%였습니다. 정말 경이적인 확률인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 이런 말을 하네요.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그레이스케일의 GBTC 이 상품, 신탁 상품도 ETF 현물로 이렇게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이거는 맞는 말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현물 ETF 중 하나가 승인이 돼버리면 이 소송 자체가 의미가 조금 무색해질 수가 있겠죠. 이게 만약에 이제 승인이 시점으로 봤을 때요. SEC와 그레이스케일 이거 소송 오래 걸립니다. 이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 전에 SEC가 ETF, 이 블랙록 승인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보고요. 자, GBTC,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신탁 상품을 만약에 현물 ETF로 전환을 한다면 그레이스케일은 그 나머지 17종,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들도 하나씩 ETF를 신청을 해서 판매를 하지 않겠냐까지도 추측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이게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마이크 맥글론이라고 하는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는 연내 이게 가능성은 높은 것 같아. 그런데 올해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 라고 전망을 했죠. 자,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SEC가 지금 블랙록의 ETF 신청을 했죠. 그에 대한 답변을 신청일로부터 45일 이내 그리고 이제 빠르면요. 또 늦으면 240일 이내 이게 이제 8개월 후까지 해서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SEC는 이르면 8월 초,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블랙록에 답변을 해야죠. 승인이다, 반려다, 이번은 연기하겠다 이런 문구를 분명히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변이 없으면 저는 내년 초 비트코인 미국 최초의 현물 ETF 승인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반려가 되거나 연기가 된다면 이거는 사전 조율이 분명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의 물량을 빼앗는 또 다른 악재로 활용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또 다른 어떤 업계 전문가는 이번에 블랙록의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낮다. 근데 이유가 뭔가 봤더니 게리 겐슬러가 있는 한 승인이 잘 모르겠다. 확신할 수 없다. 이걸 이제 근거로 내세운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산운용 분야에서 기관들의 비트와 이더 투자가 중요해지고 있고 향후 몇 달 혹은 몇 년 안에 진전을 보게 될 것. 저는 이 뒤의 말이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스 보실 때요. 팩트를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은 소음이 섞여 있죠. 이건 노이즈를 잡아내셔야 정확한 의사 또 이 결정이 되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와 이런 통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소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이제 피델리티에서 이제 루머드 이게 무슨 소문이냐? 사이즈믹 크립토 무브 순, 그러니까 막대한 엄청난 크립토 무브에 대한 소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게 보면 뉴스라고 해놓고 루머예요. 여러분 소문이 들립니다. 하고 지난주는 블랙록, 그건 이제 팩트였는데 이번에는 소문을 먼저 배포를 합니다. 이게 이제 소문의 근원이 어딘지 봤더니요. 그 앤드류라고 하는 이 친구입니다. 트위터에서 소시스 그냥 어떤 누가 그러던데 피델리티가 그레이스케일 이거 인수할 수도 있고 또 비트코인 스폿 그 현물 ETF로 전환할 수도 있대. 큰 호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트위터를 날린 게 그렇게 화제가 됐습니다. 자, 이 친구가 팔로워가 봤더니
뭐 수백만 명이 아니네요. 자, 3만 5천 명 있는 친구인데요. 그렇게 유명 인사도 아니고 뭐 소문의 근원도 애매한데요. 지금 제가 이걸 뭐 구글에 이렇게 쳐보면요. 뭐 기사가 뭐 10개, 20개씩 뜹니다. 자, 소문치고는 너무나 의도적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항상 의심을 합니다. 자, 어찌됐건 소문을 한번 파헤치기 전에 저희가 팩트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자, 블랙락, JP모건, 골드만삭스, 찰스 슈업, 스타델, 월가의 정말 쟁쟁한 기관들이죠. 근데 여기보다 훨씬 더 코인에 일찍 입문한 기관이 바로 피델리티입니다. 뭐 거의 코인계 전 시조세라는 표현을 붙였고요. 2014년도 아무도 모르게 비트코인 채굴하고 있었고요. 채굴하는 기업에 투자도 해놨습니다. 자, 2018년 아예 코인 회사를 별도로 설립을 하죠. 이름은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 디지털 에셋이 코인을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2020년은 유럽에서 이미 코인을 판매하고 있었고요. 미국 회사입니다. 자, 2022년에 401k 연금에 비트코인 투자를 허용했죠. 이건 지금 제가 다 팩트를 이렇게 기재를 한 거죠. 누구보다 코인의 가능성을 아주 예전부터 그 실행에 옮기고 말이 아닙니다. 실행에 옮기고 있었던 회사가 피델리티죠. 자, 세계 1위, 이건 이제 뭐냐면요. 자산 운용 금액, 그 액수 기준으로 세계 1위가 바로 블랙락입니다. 자, 세계 3위, 놀랍게도 피델리티죠. 자, 피델리티와 블랙락이 지금 동시에 코인 쪽을 쳐들어오고 있다. 자,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세계 뭐 4위, 5위, 7위, 10위, 20위, 50위, 100위 이 세 개의 금융기관들, 은행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개인도 포모가 있습니다. 근데 기관들의 포모도 그 역시 못지않게 무섭습니다. 자, 포모 아시죠?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지금 세계 1위가 블랙락, 뱅가드는 ETF 파는 세계 2위 업체죠. 여기도 채굴 기업 투자 많이 했습니다. 피델리티 말씀드렸고요.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수탁기관으로 뭐 오랜 전부터 신청을 했고요. 뭐 모건 스탠리, JP 모건, 이제 보험회사, 골드만삭스 이 친구들이 비트코인과 크립토가 새로운 자산군으로 편입되는 거 오래전부터 눈치챘고요. 이 기관들이 갑자기 서둘러서 뛰어들고 있는 것 지금 목격하고 계시죠. 자, 소문을 이제 제가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소문 첫 번째, 피델리티가 그레이스케일을 통째로 인수한다. 자, 두 번째, 피델리티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다. 이 두 가지입니다. 소문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이제 저 여기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가 소문이 현실화될 가능성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과거에 블랙락에서 이제 파산했던 채굴 회사, 비트코인 채굴을 했던 기업, 굉장히 큰 회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상장사고요. 코어 사이언티픽에 무려 1,700만 달러 운영 자금을 지원했다. 지원을 했다가 뭐 정말 돕기 위한 그 지원이 아니고요. 이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시드머니 정도를 이렇게 그냥 집어넣었다 정도로 보시면 되죠. 월가에서 돈을 버는 금융 격언이 있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라죠. 이거 지금 싸게 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블랙락과 아폴로가 코어 사이언티픽 아까 그 회사에 5억 달러 대출해줬다. 이게 우리 돈 7천억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이죠. 자, 블랙락이 지난 8월 자회사가 관리하는 펀드 등을 통해서 3,800만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로 코어 사이언티픽 샀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파산을 신청한 비트코인 채굴 기업 코어 사이언티픽의 최대 채권자로 올라섭니다. 누가요? 블랙락이요. 블랙락이 미국 최대 채굴 기업을 헐값에 매입을 하고 있었죠. 이거 팩트입니다. 자, 블랙락, 피델리티, 뱅가드, 찰스 슈업, 비트코인 채굴 기업에 지분 투자를 엄청 해놨었습니다. 이것들을 언론상에서 표출을 해도 사람들이 이게 그건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과거의 기사지만 가져왔습니다. 피델리티가 마라톤 디지털, 여기도 비트코인 채굴 유명한 기업이죠. 이 기업의 주식을 지금 2천만 달러를 샀다고 합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비트코인 채굴 기업의 주식을 샀네요. 자, 뱅가드 그룹도 샀답니다.
블랙락도 당연히 들어가 있죠. 피델리티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무려 2020년도 10월 기사입니다. 피델리티, 뱅가드, 슈왑, 암호화폐, 채굴기업 주식을 사서 모으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까 그 말씀드렸던 뭐 코어 사이언티픽 뿐만 아니고요. 라이언 블록체인, 하이브 블록체인, 허트 8 이런 암호화폐 채굴 기업들의 주식을 물론 샀다 팔았다 할 겁니다. 하지만 무지막지하게 보유를 이전부터 했었죠. 근데 이제 피델리티가 제일 앞장서고 있었고요. 미국 외에서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캐나다의 허트 8, 또 홍콩의 BC 그룹 다 비트코인 채굴과 관련된 기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련 기업의 주식을 간접 투자하는 거고요. 이것은 대중의 눈도 피할 수가 있고 또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왜요? 지금 내가 코인을 직접 들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규제에서 어긋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돈도 벌 수가 있겠죠. 자, 일석삼조. 이래서 조용히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의 주식을 몽땅 사 모으고 있었던 게 월가 금융기관들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피델리티가요. 저는 마찬가지죠. 월가의 기관들은 항상 우량, 초우량 기업을 헐값에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레이스케일, 지금 매우 고통받고 있는 기관이죠. 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헐값의 통째로 인수할 가능성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 피델리티는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을 하겠죠. 블랙록 이후에 승인을 받고 이제 피델리티도 승인을 받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 SEC와 그레이스케일 소송 의미가 없어지죠. 그레이스케일이 피델리티로 그대로 넘어가니까요. 피델리티가 대신 승인을 받아주는 격이 돼버립니다. 자, 그레이스케일의 임원진은 이것도 제 예측입니다. 과거 월가의 관례는요. 거액의 보너스를 받고 그들을 경영진에서 물러나게 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자, 피델리티는요. 이렇게 되면 기존의 그레이스케일의 인프라, 고객을 그대로 헐값에 인수해서 활용을 하겠죠. 자, 기관 투자자들은요. 기존에 뭐 아무리 뭐 코인베이스가 뭐 바이낸스가 우량 그 거래소라고 해도 믿을 수가 없었죠. 기관 투자자들은 투자 금액 규모가 다르죠. 근데 이제는 믿음직하고 합법적인 기관에 그들의 뭐 기업 계좌가 있죠. 편리하고 익숙한 방식으로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자, 일반 투자자들은 총 17가지의 비트코인부터 여러 가지 그 신탁 상품들을 이제는 본인들 피델리티 계좌로 편리하게 코인 투자가 가능해지겠죠. 이게 정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거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지나가다가 이제 마스터카드 호재가 나와서 이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암호화폐 수많은 기업들과 제휴를 맺어서요. 마스터카드의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를 활용한다고 하죠. 마스터카드가 이걸 왜 할까요? 결제 수수료로 먹고 사는 마스터카드. 이제는 코인이 대세가 될 것을 아무래도 눈치를 오래전부터 채고 있었겠죠. 암호화폐 블록체인 관련 상표까지 출원을 시킵니다. 상표를 출원했다는 건 뭡니까? 코인으로 큰 돈을 벌고 시장을 먼저 선점하겠다는 이건 확실한 의지와 행동입니다. 그리고요. 마스터카드가 뭐 폴리곤, 솔라나, 앱토스, 이건 이제 아발란체 이런 뭐 플랫폼 그 크립토 프로젝트들과 제휴를 맺었고요. 그래서 업계의 표준을 구축한다라고 또 발표가 났네요. 업계 표준에 들어간 코인은 제 생각입니다. 쉽게 그렇게 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마스터카드만 지금 코인과 제휴를 하고 있을까요? 가장 앞선 기업이면은 맞지만 이제 그 페이먼트 쪽으로만 좀 말씀을 드리면 마스터카드, 비자카드, 뭐 이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죠. 뭐 페이팔, 캐시앱, 애플페이, 뭐 쇼피파이 이런 그 지금 뭐 페이먼트 유명한 기업들, 큰 대형 기업들이 지금 다 크립토, 스테이블 코인, 뭐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거래 지원까지 또 NFT 구매로 여러 가지 수수료 시장을 확보하려고 오래전부터 사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코인이 쉽사리 망하는 그런 자산, 그런 기술이 아니라는 거. 뭐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하반기 크립토 시장이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냐? 죄송하게도 저는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큰 반등과 큰 폭락, 저는 모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저희의 실력이겠죠. 큰 반등이 온다면 당연히 익절 후에 현금화를 해서 그 다음에 하락장을 혹은 생존을 확보를 해야 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겠죠. 반대로 큰 폭락이 온다면요. 이것은 인생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고요? 자, 월가가 크립토 시장을 이렇게 장악을 하면요. 시가총액이 최소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100배 이상 더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크립토의 시가총액이 100배가 커진다는 얘기는 쉽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주식이나 부동산이 하루에 단기간에 2% 3% 떨어지면 이 신문상에서는 이걸 폭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지금 코인은 2, 3% 떨어지면 폭락입니까? 아니죠. 하루에 40% 50%도 떨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시가총액이 비트코인, 이더리움부터 해서 주요 알트코인들이 올라가면 주요 크립토가 나중에는요. 하루에 2% 3% 떨어지거나 오르면요. 똑같이 폭등한다, 폭락한다는 표현을 쓸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오르면 다 같이 코인이 올라가죠. 자, 이런 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아직도 초창기이지만 월가 연합군이 이 시장 다 잡아먹으면요. 시가총액이 올라갈 거고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가격은 추억의 가격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누가 투자로 큰 성공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답은 알고 있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사람이죠.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큰 반등이 오면요. 익절 후에 현금화 한다는 건 비싸게 파는 거겠죠. 자, 싸게 산다는 것은요. 저는 또 연준에서 금리 올리면서 여러 가지 특히 미국 주식 정말 지금 매우 거품이 많이 껴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너질 때 크립토 역시 한번 크게 무너질 수 있다. 저는 만약에 우리가 빚을 내면 안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 뭔가를 우리가 팔아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 21년, 2017년도가 아니라 바로 그때 빚을 내서 사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빚을 절대 내지 않습니다.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그 인생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매우 적지 않겠냐. 하지만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최대한 적용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